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려했던 주말을 무사히 잘 넘겨서 확산세가 한풀 꺾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전 신규 확진자 수 248명으로 발표가 됐죠. 네. 그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2단계와는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 정부가 숫자가 100명, 200명 넘어가면 네. 확산세가 커지면 3단계로 하기로 했는데 3단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든 시설 대부분 심지어 이제 결혼식장도 거의 폐쇄 수준으로 가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 중간 단계인 2.5단계를 냈는데 네. 어제 일요일 날 이제 카페나 이런 데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예.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도 커피는 시키지만 거기서 예. 못 드시고 들고 나와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식당 같은 데도 밤 9시 넘으면은 식당에서 식사를 못 하시고요. 네. 나오시고 그 식당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물건을 사서서 밖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정부가 하는 의도는 최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감염자가. 그렇다 보니까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커피를 대부분 우리가 같이 마시는 공간이 개인 카페도 있을 거고요. 네. 프랜차이즈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못 드시는데 네. 개인 카페는 또 갈 수 있거든요. 예, 예. 또 그리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과점 같은 경우에도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베이커리, 이 예. 베이커리 같은 커피도 경우에. 팔고 좌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카공족이라고 하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예. 네, 그런 많이 분들 있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안 하고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부의 의도는 이해를 하겠으나 한쪽만 남겨두니까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더 이른바 밀집으로 돼서 코로나가 더 그렇게 더 나아지기는커녕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쉽게 얘기하면 맥주도 하고 거기 이제 도시락 같은 것도 시켜서 먹는데 테이블이 있죠. 예, 9시 이후에도 먹을 수 있어서 거기에서 정부가 좀 규제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어쨌거나 2.5단계의 의미는 정리를 하자면 이 확진자 수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고육지책으로 3단계까지 가기 전에 좀 막아보자는 의미는 있는데 이런 어떤 지금 단점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차라리 우리 1,000만 인구가 일주일 동안은 아예 멈추자. 그래서 멈춤의 시간을 갖자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이번 주도 이제 이 확진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정부가 좀 대처를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자, 어제자 기준 확진자 수 248명으로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난 주말이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았던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400명대까지 폭증했다가 200명대로 지금 다시 낮아진 상황입니다. 정점을 찍고 안정되고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변수가 많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 목요일 날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면 441명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300명대 하다가 어제가 299명으로 200명대로 내려왔고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248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틀째 내려왔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제 그래프로만 보면 400명대에서 이렇게 내려온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2, 3일이면 맞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오늘 이 나온 248명이라는 숫자가 통상적으로 그 역학조사를 주말에 그렇게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조금 쉬어야 되고 그래서 검사 건수가 토요일, 일요일 가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8명이 분명히 숫자로는 줄어들었지만 평시에 평일날에 200명대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정도 숫자가 나오면은 만약에 그때도 숫자가 200명대거나 제 생각에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거리두기가 지지난주에 거리두기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뭐 교통 이용량이나 이런 거 봐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거는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숫자가 추세적으로 보기엔 조금 일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부가 이 3단계로 올리는 거는 정말 이번 주 결정을 할 텐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3단계치는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네. 안 갈 것으로 안 갈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깜깜이 비율이에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인데 이게 지금 집계 이후 최고치인 21.5%예요. 이렇게 되면은 역학조사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이제 전국 단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다시 네네. 상황을 보니까 예.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30%까지 지금 육박을 했고요. 치솟았네요. 예,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러니까 며칠간의 확진자 수는 거의 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 정도가 최고치로는 깜깜이 환자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통계에서는 21%.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요. 게 원래 정부가 목표로 했던 깜깜이 환자 비율이 5% 밑에였는데 그 4배로 올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방역을 하기가 그저께 정은경 그 본부장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학조사로서 이번 이 코로나를 이제 이른바 대응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잡아낸다는 건 깜깜이 환자가 적어야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2주 평균은 20%, 그다음에 최근 거는 40%까지 올랐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잡을 수 있는 게 60%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는 이른바 그 주민등록이 없는 그런 예. 바이러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제 3단계까지도 고민을 해볼 그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와 싸워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참 불운하게도 이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진 협박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의료는 의료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조금 이게 생각이 이제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은 정부가 가급적이면은 이 책임 소재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지금 코로나 환자도 워낙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보다는 빨리 이 의사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복귀를 해서 국민들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반면에 이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파국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논의를 좀 덜 하겠다는 측면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 안 되니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문제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다음부터 의사들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또 반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뭐 핑계거리 네. 또 원인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더 심하게 상황이 안 좋아졌고 특히 이제 전공의나 전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까지 겹치면서 더 파국이 이제 치달았고 현재로서 보면은 아직도 대화의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게 이 전공이나 전임의가 얼마 전에 이제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일부 이제 1차, 2차 투표를 했는데 1차에서는 이 파업으로 가지 말자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네. 다시 2차에서 이제 이 투표가 확실히 이제 이게 좀 한 표 약간 이제 과반수가 안 넘었다고 해서 다시 갔는데 이제 결국은 파업을 그대로 이제 지속하는 것도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일부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비난을 합니다. 왜 1차에서 그게 파업을 찬성하는 거로 안 됐으면 그냥 파업을 유보를 해야지 왜 그런 것이냐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의사들의 전공의들의 그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국회에서까지 지금 나서서 국회가 나서는 이유는 가장 간단하게 정부에서 의사 정원 늘리는 걸 법으로 가져와도 국회에서 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렇게 이제 파업을 지속하는 걸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골머리가 많고요. 일단은 물밑 대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좀 좋은 결론이 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요. 하루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제 새벽에 심장마비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이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이제 숨진 일이 발생이 됐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의협 파업에 대한 그 여론 자체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예. 저 초기에는 뭐 이제 의사들의 생각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그 저렇게 심장마비로 이송돼서 거부한 사도 있고요. 또 그 전에는 울산에서 그 약물 치료를 했던 그분이 또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이제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그분도 먼저 울산에서 일부 치료는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의사들의 뭐 권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만 저렇게 사망자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그렇죠.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강경 쪽에서는 정말로 더 공권력을 강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강력하게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정부의 어떤 그 이 강경 자세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이제 군인들이 전시 상황에서 전장을 이탈한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안 하는 것 자체와 이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이제 큰 어떤 뭐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어떤 그 극적으로 양쪽이 대치하는 상황이 결국에 이제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참에서는 이번 상황이 빨리 종속이 될 수 있도록 의사들도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에 관한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록다운에 대한 찬반 양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살생의 봉쇄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활동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록다운. 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서 네. 록다운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록다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5단계 네네. 그 단계가 일종의 그 통행 금지 그런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밤 9시 이후에 아까 이제 버스도 그렇죠. 줄이고 이런 것도 줄이는 건데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 뭐 우한이나 이탈리아 같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춘 거고요. 지금 그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얘기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 말씀을 대통령 앞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진자 감염자 수가 이제 우리 300명, 400명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갖고 2.5단계, 3단계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 과연 이게 문제가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수가 1,000명, 2,000명 돼도 이런 록다운이나 지금 우리와 같은 강경한 것은 안 하는데 네. 바꿔 얘기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검증이 좀 덜 됐거든요. 네. 특히 감염자 수 이분들이 모두 감염이 돼서 병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80% 정도는 경증 환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록다운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지금 현재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감염자 수로 예.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거는 위중 환자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표를 감염자 수에 하기보다는 이제 위중 환자 오늘 같은 경우는 위중 환자 보면 지금 이제 70명이 넘어섰고요. 예. 사망자로 보면 한 313명 정도가 됐는데 이 늘어나는 숫자를 보고 뭐 카페를 문을 닫든지 이런 걸 해야지 차라리 그 확진자 수보다는 그냥 마스크를 잘 쓰고 해서 일반 경제 활동을 하고 위중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이른바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에도 덜 부담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가능한데 물론 저 중앙의료원장이 한 얘기가 모든 경제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한 건 감안해서. 아니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오전에 이제 발표되는 그 신규 확진자 수 증감 추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중증 환자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 일상생활에서 좀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행동경제학에서 이 공포가 참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길거리 자주 안 나가고 카페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공포는 감염병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적절하지 이게 적절하다는 그 기준치를 참 애매하긴 한데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공포는 오히려 더 경제를 더 망가지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적절한 공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 그다음에 위중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다른 감염병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공포가 좀 과도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지금 위중 환자가 늘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이 최근까지 오늘 이제 8월 말이니까 313명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외에 다른 감염병, 결핵이나 이런 건 올해만 해도 1,100명, 1,200명이 돌아가셨고요. 네. 교통사고로도 1,5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새로운 거기 때문에 다른 면이 있지만 이런 상대적인 위험도도 앞으로 경제 전반과 고려를 해서 좀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게 경제도 살리고 이 감염병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포의 적정 수준을 실제 위험과 체감 위험을 어느 정도 잘 비교를 해서 정부가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너무 과하게 또 너무 덜하게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희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